1억 이하의 물건이 정말 투자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진짜 많아요. 본인들이 네. 못 찾는 거예요. 네.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나. 화장실도 변기가 있긴 한데 뚜껑이랑 뭐 이렇게 다 엉망이 뭐 변기가 있지만 다른 곳에 있고 베란다에 있는 샤시가 깨져서 금이 가 있고 베란다 샤시가 금이 가 있고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죠? 낙찰 금액이 9,589만 원이었고요. 9,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600만 원에 전에 매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닉네임 딸기빛나님을 만나서 같이 아파트 단타 후기를 좀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당근 자판기 선생님께 경매 배우고 있는 수강생이고요. 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시던 일은 어떻게 되세요? 기존에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셨군요. 네. 왠지 우리 딸기빛나님은 선생님 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맞았네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 하시다가 경매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유치원 일을 하면서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아. 아이들도 어린데 계속 이 일을 해서 원하는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오. 노후를 다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해야 되겠다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조금 시작했었습니다. 원하는 미래가 도대체 어떻길래? 원하는 미래가 저희 아이들이 컸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면 네. 하나도 부족함 없이 도와줄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 그쵸. 자유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 해도 먹고 살만하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내가 남의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소홀한 게 왠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은 버려진 느낌이 들고 맞아요.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을 쓰면서 소득을 좀 늘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당근 자판기 선생님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데 경매하시기 전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네,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었고 한참 21년도 불장일 때 상승장에서 재개발 투자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물려 있어요. 열심히 해주면 물려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투자 공부를 쉬게 되었고 그때 당근 자판기 선생님 강의를 알게 됐습니다. 들게 되신 거군요. 다른 수강생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장을 다니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녀야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우리가 생활이 안 된다. 할 것만 보고 입찰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임장을 많이 하는 경매 강의를 들으시다가 저한테 오시면 되게 이걸 매력 포인트로 생각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고서를 100페이지를 넘게 쓰신 적이 있대요. 200장도 넘겠습니다. 200장. 그러니까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파트 사셨어요? 물어봤더니 결국은 못 사셨대요. 왜냐면 그렇게 쓰고도 확신이 안 생겨서 못 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입찰을 위한 보고서 썸머리는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투자랑 돈을 벌기 위한 공부라서 훨씬 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임장을 안 하고 투자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막상 낙찰 받으니까 어떠세요? 처음엔 저도 임장을 가야 하나 되도록 부산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가서 봤거든요. 그쵸, 가까우면 네. 봐도 되죠. 근데 이제 창원이라서 가보지는 못하고 알려주신 대로 이제 네이버 지도와 거리뷰를 열심히 보면서 그렇게 조금 파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문제가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임장 없이 투자하셔도 성과가 난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나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보실 수 있는 뷰가 좀 다르긴 하니까 대충 또 로드뷰만 보고서 또 낙찰 받으시면 큰일 나니까 절대 그거 금지. 배우셔가지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요번에는 그러면 안 물리고 잘 빠져나오셨는데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죠? 낙찰 금액이 9,589만 원이었고요. 9,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1억 3,600만 원에 1억 3천에 매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매도 차익은 얼마가 남으셨어요? 제가 수리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네네. 수리하는데 좀 들어가서 매도 차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수리비까지 다 제외하고 세금 빼고 났더니 약 800만 원 정도 남으셨군요. 네. 혹시 수리까지 완료하고 매도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딱 집 내놓고 나서 연락 온 거는 1, 2주 만에 연락이 왔었고요. 예약까지 된 게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셨군요. 네. 딱 한 달 만에 매도가 됐을 때 느낌이 딱 어떠셨어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당근 자판기가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저 진짜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도 컸었고 이걸 수리를 하면서도 와 이만큼 투자했는데 안 팔리면 맞아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쫓겨난다.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신기하게 수리를 하니까
물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선생님께서 술이야 팔린다 하셨는데 네.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얼마 만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고 한 3개월 만에 하나를 받기는 했어요. 오, 네네네.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서 낙찰 받은 게 네, 취소가 되셨군요. 맞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0번 이상 배찰하고 한 3개월 있다가 또 낙찰을 네, 받으셨군요.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게 보통은 그런 식으로 개인회생으로 매각이 취소돼서 포기하고 안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 입찰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그럼요. 선생님께서 항상 한 푸시를 그쵸,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네.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푸시를 해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게 됐던 원동력은 뭐예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 보고서 네. 제출하는 부분이 저희가 매주 미팅을 하거든요. 매주 발표를.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까지 그만뒀고 네. 경매에 나는 목숨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음. 절박한 심정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매라는 게 되게 낯설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공부하시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 공부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 정말 실행을 너무 강조하시기 때문에 네.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하다 보니 그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나와의 힘들지. 싸움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림픽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경험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팔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사실 낙찰 받을 때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할 때의 수익이 사실 1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100만 원 남는데도 하신 거군요. 네, 정말 한번 해보자. 이거 한 바퀴만 돌려보자. 어.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해보는데 네. 의의를 더 보자. 네, 경험을 해봐서 내가 이걸 나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무기로 꼭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수익도 더 나오고 이게 팔리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불안했고 엄청 부동산 소장님들께 전화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이거 수리하면 정말 이 가격 받을 수 있는지도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된다는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완전히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셨군요.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번 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되셨군요. 네. 마음 편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수리를 하시는데 약간 불안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집 상태 딱 열었을 때 어땠어요? 딱 열었을 때 집이 1년 넘게 비어 있어가지고 1년 넘게 비어있는 집을 낙찰 받으셨군요. 네, 심지어 30년 넘은 쭉 아파트에 1년 넘게 비어 있었더니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나. 화장실도 변기가 있긴 한데 뚜껑이랑 뭐 이렇게 다 엉망이 변기가 있지만 다른 곳에 있고 베란다에 있는 샤시가 깨져서 금이 가 있고 베란다 샤시가 금이 가 있고 그래서 뭐 멀쩡한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처음에 수리를 하려고 도배 장판만 알아보고 뭐 페인트만 해볼까 이랬는데 부동산에서 사진을 보시더니 이건 안 된다.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실과 싱크대 제일 먼저 그쵸,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무조건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다 하게 됐고 또 그걸 하다 보니 타일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올 수리를 다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말은 되게 쉽거든요. 화장실과 부엌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화장실이랑 부엌 해놓으면 도배랑 장판하게 되고 도배랑 장판하면 결국 올수리로 가게 되는. 근데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매도 차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네. 무서워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명도. 맞습니다. 명도예요. 근데 명도는 어떻게 잘 끝나셨나요?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호구가 아니었나 싶은 왜요? 생각이 왜요? 집을 비워놓으신 상태였고 낙찰받고 바로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연락처 남겨놓고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세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 살아야지.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다 했어요? 솔직하게 했어요? 아니면 아리켜드린 대로 했어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되셨나요? 그냥 제가 살 집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팔아야지 수익이 남고 그쵸.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잠수를 타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진짜 몇 주 기다렸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와서 문자도 보내고 하다가 대부업체에서 빚이 있어가지고 대부업체에서 찾아와서 집에를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자기는 내용 증명
서명 따위 보내도 받지 않을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하나도 못한 상태였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문자로 네네네네. 내용 증명 대신에 그런 걸 보내보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내용 증명에는 답이 없었고요. 이사비로 한번 딜을 보라고 하셔서 이사비로 연락을 했더니 50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더 달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300만 원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네. 자기는 가지고 갈 건 없는데 짐을 다 빼려면 300만 원이 든다. 필요하다. 네, 네네. 그러면서 300만 원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짐을 빼실 거면 제가 이사업체를 알아보겠다. 150만 원에 제가 직접 계약하고 그 이사업체 날짜랑 다 맞춰가지고 결국은 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비를 안 준 거네요? 이사비는 별도로 없었고 대신에 미납관리비가 좀 많았어요. 얼마나 있었죠? 그때 280만 원 가량 어. 있었는데 이제 관리소장님은 그분한테 받을 생각은 없으시고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라며 저한테 무조건 내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쵸. 전유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니까요. 네, 역시나 말이라고는 안 안 통하죠. 통하시고 그죠. 말 안 네. 통하죠. 네. 관리소장님과 몇 번 싸우고 버텼더니 이사하는 날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 관리비를 안 내서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진짜 일을 이러시더라고요. 확실하게 하시는 관리사무소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날 제가 다 미납관리비를 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미납관리비를 얼마 잡고 입찰을 하셨죠? 4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280만 원을 납입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8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납관리비로 잡아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는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 400을 맞아요. 잡았으니까. 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사실 이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유 부분을 받게 된다 하는데 나 80만 원? 7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그냥 이제 납입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별 승계인인 낙찰자는 사실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수되지 않고 공용 부분만 인수되는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내라 무조건 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납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액 심판을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서 딸기빛나님은 그 금액을 그냥 지불하신 걸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들을 그냥 차라리 빨리 털고 다른 물건을 또 하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았어요. 당근 주변에서 또는 가족이 반대하거나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해도 좀 응원을 해주는 편이라서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하신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부동산 경매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반대하는 사람까지 있게 되면 사실상 하는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포트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투자를 하기 전에 경매에 대한 이미지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경매에 대한 이미지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컸었고요. 아, 두려움. 그쵸. 무섭죠. 네, 경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변에서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선생님 만나고 강의를 듣고 나니까 방법이 있는 거였구나. 그게 내가 몰랐던 거였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나쁜 일은 아니었구나. 네, 이걸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된다. 그리고 나같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명도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게 부동산 경매라는 투자구나. 이렇게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갭 투자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오피스텔 네. 투자도 있고 부동산 경매 단타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괜찮은 투자 같아요? 저는 수익을 딱 눈으로 본 거는 경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갭 투자보다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경매는 꾸준히 할 거고요. 저는 이제 1년에 1억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지금부터 있어요. 빨리 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매주 입찰을 가고 있는데 네. 요즘 입찰가 낙찰이 너무 높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반 시장의 상태가 또 안 좋아지면 경매로 또 많이 들어오세요. 중요한 거는 일반 시장이 또 좋아지죠. 그럼 경매하시던 분들도 일반 부동산 시장으로 또 빠지게 돼요. 네. 그때도 정신줄을 놓지 말고 이제 경매를 계속 하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시장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지금 낙찰가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경매는 낙찰가율은 계속 꾸준히 높았던 거고 괜찮은 물건을 잘 찾았고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딜해볼 만한 가격을 잘 쓰는 거니까 뭐 낙찰가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다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경매하기 되게 딱 좋은 시즌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경매 투자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계속 해야죠. 네. 다른 투자는 사실 이걸 수익
수익화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리고 걸리죠. 특히나 재개발은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될까에 네, 대한 맞습니다. 고민까지도. 정말로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타는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니까 안전 네. 마진이 있어서 이게 수익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경매를 계속 하게 될 것 재밌죠?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면 1년에 한 3-4건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연봉만큼 버는 건 쉬운 일이어가지고 부지런하게 하셔가지고 부산, 경남 이쪽에 살고 계시니까 이쪽에 있는 물건도 잘 추려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분명히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당근, 그런데 사실 제 주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도 경매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 명도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사람을 집에서 내쫓는다라는 생각이 훨씬 강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권리를 찾아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런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경매에 대해서 안 좋았던 인식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고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매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망설이고 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경매나 이런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당근장박인 선생님 같은 멘토가 있으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멘토를 찾으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랑 같이 공부하실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피드백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다 성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답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답답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열심히 하셔야죠. 당근, 요번에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1억 이하에서는 투자할 물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하실 말씀이 있나요? 1억 이하의 물건이 정말 투자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진짜 많아요. 본인들이 네.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 1억 이하 아파트에서 경험도 얻고 수익도 조금씩 얻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인 분들도 1억 이하의 물건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고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1억 이하의 물건을 가지고 또 수익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성공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저희 딸기빛나님을 만나서 어렵게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에 단기 매도하신 분과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막연하게 과연 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하시다 보면 결론이 납니다. 실행을 옮기시고 직접 투자를 해보셔서 멋진 성과를 만드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